처음 들으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예, 그냥 좀 그런 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 셈은 저래 강의하구나.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깊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은 수익 방식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391페이지 한번 볼게요. 391페이지. 391페이지 보니까 수익 방식 해놓고 그 옆에도 뭐 장난 아니죠. 30, 31, 32, 33, 35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었던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서는 시험 문제 최소 2개에서 3개 나온다 봐야 돼. 그래서 미리 내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번 그냥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다음에 1월달부터 수업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친근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저런 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수익 방식에서는 가액과 하는 것이 있고 임대료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가액과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 방식에서 가액과 하는 걸 뭐라 그러고 수익 환원법. 임대료가 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수익 분석법이라 그럽니다. 수익 분석법. 수익 환원법에 나온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걸 갖돌인 수익 가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익 임료라 그럽니다. 수익 임료는 필요 없고. 자, 요래 놓고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391페이지 위에.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칙. 자, 1번만 읽을게요. 1번만. 수익환원법이란 것은 수익환원법원의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그게 환원 할인 동그라미 칠까요?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화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합니다. 환원 할인.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억이 있습니다. 1억. 자, 1억 들고 나는 은행 갈래. 은행 가면 10% 수익 준대. 그럼 이때 10%가 또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면 수익률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자, 그러면 1년 후에 돈이 얼마 됩니까? 1억하고도 얼마? 1천만 원이 됩니다. 자, 명칭 한번 달아볼게요.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우리는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얘는 1년 후죠. 얘는 언제? 1년 후죠. 1년 후기 때문에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미래 가치. 자, 우리 사주를 열심히 들었던 우등생들 답해볼까요?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로 가는 이 과정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하더니 뭘 한다고? 할증한다고. 됐나요? 현재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뭘 한다고? 할증한다고. 할증할 때는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갖고 올 줄도 안다 그랬죠. 미래에 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을 요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 그럽니다. 나누기 요거는 어떻게 나누기 1.1. 기억나세요? 다시 한 번 더. 현재 있는 돈을 미래로 굴립니다. 은행 가서 대리님 현재 내가 1억 들고 있는데 요 1억 1년만 굴려주세요. 현재 있는 돈을 1년 동안 굴리는 것을 뭐라 그러고? 할증. 자, 미래에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언제 얼마를 넣을지 모르겠어.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할인. 됐나요? 할인, 할증 이해되시죠? 그럼 환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환원이라는 것은 1억 2천만 원 가지고 1억 1천만 원 가지고 현재로 땡기는 방법 중에는 할인율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누기 얼마? 0.1 10%죠.
1억 1천만 원을 0.1 10%면 되고, 수익률이나 할인율이나 똑같이 뭐예요? 10%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10% 0.1로 땡겨봅니다. 아니, 잘못됐네. 1억 1천만 원을 땡기는 게 아니고, 순수익 1천만 원 땡기죠. 순수익만 가지고 10%를 나눠봅니다. 순수익을 10% 나누니까 이거 얼마나 와요? 예? 100만원. 자, 그러면 1천만원 0.1로 나누니까 100만원. 그럼 100만원 0.1로 나누면 얼마나 와요? 10만원. 맞아요? 10만원 0.1로 나누면 1만원. 맞아요? 계산기 활동. 계산기. 예? 1억 나와요? 왜 1천만이라 100만이라 그러는데? 항상 위에 분자를 10%로 나누게 되면 항상 뭐 0이 하나 더 붙는다 봐야 돼. 아시겠죠? 1천만 원 0.1로 나누면 얼마? 1억. 1억을 0.1로 나누면 얼마? 10억. 10억을 0.1로 나누면 얼마? 1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씩 더 붙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조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1천만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 순수익 맞나요? 순수익. 맞아요? 자, 1억 1천만이라는 것은 미래가치 맞습니까? 자,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가치를, 순수익이나 미래 가치를 뭐해서 할인 또는 뭐해서 환원하여 가액 산정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순수익만을 땡기는 것을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환원한다 그럽니다. 뭘 한다고요? 환원한다 그래요. 그럼 미래에 있는 수익을 당기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로 당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로 1.1로 나누게 되면 1억이 됩니다. 이걸 뭘 한다고? 할인. 순수익만 10%로 당기면 1억이 됩니다. 이걸 뭘 한다고? 환원이라 그래요. 환원. 그러면 할인과 환원의 차이는 어떤 데 있습니까? 하면은 얘는 1 플러스 R의 N승이죠. N승. 그래서 기간을 두고 당기는 것을 뭐라 그러고? 할인. 기간 없이 순수익만 가지고 당기는 것을 환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수익환원법이라 그래요. 다시 조문 한번 볼까요? 자, 조문 한번 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번. 수익환원법이란 데 있죠.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1천만이라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는 할인과 여러분들이 환원만 좀 기억해 주세요. 할인과 환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해주시면 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증.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걸 말합니까? 할인. 순수익만 갖고 오는 걸 뭐라 그래요? 환원이라 보시면 돼. 다시. 현재의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할증.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땡기는 걸 뭐라 그래요? 할인. 미래에 있는 돈 중에서 순수익만 땡기는 걸 뭐라 그럽니까? 환원이라 그래요. 환원이라 그럽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
자, 요 정도 하시고, 자, 우리가 볼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정도 볼게. 자, 넘길게요. 자, 403페이지 한번 봅니다. 403페이지. 자, 403페이지 보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할게요. 복습. 자, 우리가 감정평가의 3면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세 가지. 비용성, 그 다음에 시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것은 무슨 방식?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것은 원가 방식. 시장성 원리에 기초한 것은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수익성 원리에 기초한 것은 무슨 방식? 수익 방식. 각각 가액과 하는 것이 있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가액과 임대료. 얘는 세 개 있어. 가액과,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 뭐 가액. 얘는 가액과 임대료가 있다고 그랬죠. 가액과 임대료. 됐나요? 원가 방식에서 가액과 하는 건 뭐라 그럽니까? 원가법.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가 하는 것은 적산법. 원가 방식에서 가액과 하는 것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가 하는 것은 임대사례비교법. 가액과 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에서 가액과 하는 것은 수익환원법. 요거는 수익분석과. 아시겠죠?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한번 볼게요. 403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공시제도.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시험 문제, 요거는 한 문제씩 해마다 출제가 돼요. 해마다 두 문제도 안 나와. 요거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좀 아셔야 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요게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7,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 다음에 12월달까지. 6월 1일이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얘가 납세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됐나요? 자, 7월달에 뭐 낸다 그랬어요? 7월달에 집에 뭐 날라옵니까? 집에 재산세 날라옵니다. 재산세. 주택입니까? 토지입니까? 주택과 딱 반 날라와. 2분의 1. 자, 9월달에 뭐 날라온다 그랬어요? 9월달에 재산세 또 날라와. 이것도 역시 뭡니까? 주택급입니다. 앞에 2분의 1 내고 남은 거 날라와. 그 다음 뭐 나옵니까? 토지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뭐 날라옵니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날라오죠. 종부세.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내야 될 세금은 전부 다 후반기에 있습니다. 후반기. 그러면 5월 30일까지 이때 뭘 마쳐야 됩니까? 하면은 이때 공시 가격을 마쳐야 돼. 공시란 게 뭡니까? 공시. 공시란 거 알린다는 거야. 여러분한테 토지 가격이, 주택 가격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알린다는 거예요. 가격을 알린다 보시면 돼. 그래서 가격을 알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공시가격에서 순서는 주택 먼저 하겠습니까? 토지 먼저 하겠어요? 조사할 때. 이 공시가격 알리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되잖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야 되거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택 먼저 하겠습니까? 토지 먼저 하겠어요? 예? 주택 먼저 해야 되겠죠. 뭐 때문에? 주택이 먼저 나오잖아, 이렇게. 토지보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인 표준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합니까 하면 이때 표준 주택 가격을 공시합니다. 표준 주택 가격. 그 다음에 2월 달에 뭐 합니까 하면 이때 토지 표준지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토지든 주택이든 표준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3이란 것은 3개월 후에 이 말입니다. 3이란 건 뭐라고요? 3개월 후에 이 말이야. 그럼 표준주택가격을 1월 달에 공시했으면 3개월 후면 몇 월 달에요? 4월 달에 이때 뭐합니까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아까 비준표 작성하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뭐합니까 하면 5월 달에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월 달에 주택합니다. 주택. 2월 달에 토지.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주택, 토지. 외우시려면 주, 토, 삼, 주토 이렇게 하시면 돼. 주, 토, 삼, 주택. 됐나요? 그러면 표자가 나왔으면 몇 월입니까? 표준주택, 편의공시가 공시일 물어볼 때 표자가 나왔으면 몇 월? 표자가 나왔으면 무조건 1월, 2월이야. 개자가 나오면 몇 월? 4월, 5월. 이해되세요? 표자가 나오면 몇 월? 1월, 2월. 개자가 나오면 몇 월? 4월, 5월. 주택이 앞선다, 토지가 앞선다. 주택이 앞선다. 자, 내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그 다음에 따로 노는 게 있습니다. 따로 노는 게 뭡니까 하면 공동주택가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는 어디 포함됩니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다 봐야 돼요. 자, 이때 표준과 개별을 다루는 것은 이거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공시는 언제 합니까? 공시일. 자, 공시는 누가 합니까? 공시 주체. 그 다음에 위원회 검증 거쳐야 됩니다. 위원회. 그 다음에 토지든 주택이든 조사해야 돼. 조사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공시일입니다. 공시일. 공시일과 공시기준일은 다릅니다. 공시기준일은 항상 1월 1일이에요. 항상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자, 공시일이라는 것은 요거는 누가 알리는 날짜야. 알리는 날짜.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는 언제까지 알립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표자가 들어왔죠. 표자가 들어왔으면 몇 월? 1월 하면 2월. 토지입니다. 1월입니까? 2월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는 2월 말까지 공시합니다. 날짜가 안 도는 이유는 우리는 4년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윤달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은 날짜가 안 나와. 2월 말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 표준지 공시가를 2월 말까지 공시하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까지 합니까? 공시는 그로부터 3개월 후 5월 며칠, 요거는 31일, 요건 날짜 나와. 자,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이죠.
표준주택 가격은 언제 공시합니까? 하게 되면 표자 나왔죠. 표자 나왔죠. 표자 나왔다는 것은 1월 아니면 2월. 주택이죠. 몇 월? 1월 31일. 자, 개별주택은 언제? 4월 30일까지. 자, 이때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은 뭐가 없습니까 하면 표준주택이 없어. 아시겠죠? 공동주택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는 자기 혼자서 공시합니다. 언제까지? 이에 따라가 주택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라든가 표준주택은 1월 2일 달에 공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개별 공시나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여기 나오는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시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 없습니다. 쟤는 혼자 공시한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공시는 누가 합니까? 누가 알립니까? 하게 되면은 표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장이 알립니다. 국장 명의로 공시한다 봐야 돼. 개 나오는 것은 시, 군, 구 명의로 공시합니다. 표자 나오는 것은 국장이 공시하고 개자 나오는 것은 시, 군, 구 명의로 공시한다 봐야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은 언제 공시합니까? 누가 공시합니까? 하면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하겠어요? 시군구 아닙니다. 국장입니다. 국장.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좋네. 공시 주체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좋네. 기본은 누구를 알고 있고 국장으로 알고 있고 개자만 나왔다면 뭡니까? 시군구. 이런 개 시군구가 있나? 그죠? 아, 이런 것도 좋아하는, 욕하는 거 좋아하세요? 강의를 욕으로 할까? 개자가 나오면 뭐로 바뀝니까? 시군구.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이야. 여기 얼마 줬노?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표준주택 누가 공시? 국장. 표준지 누가 공시? 국장. 공동주택 국장. 개자 안 났잖아. 개별주택 시군구. 개별토지 시군구. 개자만 나오면 시군구가 공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누구? 국장이 공시한다 봐야 됩니다. 됐나요? 자, 공시하기 전에는 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위원회 검증 거쳐야 되는데 이때 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위원회하고 시군구 위원회가 있다 봐야 돼. 자, 여러분들 공법 배웠겠지만 이제 위기로 봐야 되죠. 국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앙. 국장은 어디로? 중앙위원회. 국장은 어디로? 중앙위원회. 시군구는 똑같죠. 똑같이 얘는 시군구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자, 그 다음에 조사 산정합니다. 조사 산정. 자, 조사나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때 조사는 개별은 조사 안 해요. 얘들은 조사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얘의 어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 요거하고 표준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요 세 개 조사한다 봐야 돼. 세 개. 개별 공시가나 개별주택은 요거는 조사할 필요 없죠. 표준지나 표준주택을 근거로 해서 요거는 작성하시면 돼. 그러면 조사하는 것은 표준지하고 표준주택, 공동주택만 조사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합니까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조사 산정은 누가? 감정평가사들이 하는데 표준지는 어디 소속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합니까 하면은 감정평가법인입니다. 표준지는 어디서 한다고요? 감정평가법인의 의뢰에서 합니다. 땅은 어디서 의뢰해서 한다고요? 감정평가법인의 의뢰에서 한다 봐야 돼. 그 다음에 주택은 어디서 합니까? 요 주택은 어디서 합니까? 부동산원에서 합니다.
부동산 원이란 게 여기 뭡니까 하면 감정평가원입니다. 부동산 원이란 게 여기 감정평가원입니다. 옛날에 감정평가원 했죠. 거기 현재는 부동산 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시하기 위해서는 토지면 토지, 주택은 주택을 갖다가 조사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토지는 어디서 한다고? 토지는 어디 합니까? 평가법인. 주택은 어디 해요? 부동산 원에서 한다 봐야 돼. 한국감정평가원입니다. 감정평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를 했는데, 보니까 공시했던 가격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의 신청은 공시한 날짜부터 공시일로부터 해서 며칠까지 30일 이내. 공시일부터 며칠까지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하면은 공시 주체한테 갑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하면 공시 주체한테 간다 봐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내가 개별 공시가를 받았어. 내가 개별 공시가를 열람을 해보니까 개별 공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공시 주체한테 가죠. 누구한테? 누구? 공시한 사람 누구? 시군구한테 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표준주택 또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이 나왔어. 아파트 주택가격이 나왔는데,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나왔는데, 여기에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국장한테.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자, 나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개별주택에 살고 있어. 근데 개별주택 가격을 갖다가 공시를 열람을 딱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신청을 해야 돼. 내 걸 고쳐주세요 하고 이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한테 봐야 돼. 그래서 이 신청할 때는 항상 누구한테 간다고? 공시 주체한테 가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게 되면 이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의가 있는 자 아무나 합니다. 이의가 있는 자 아무나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 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아파트 가격이 공시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옆집 사람이 내 걸 갖다 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신청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이의가 있는 자. 누구한테 갑니까? 공시 주체한테 갑니다. 언제까지? 공시일로부터 언제까지? 30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프랜카드를 잘 안 봐서 그렇지, 프랜카드 자 이래 보면은 뭐 개별주택 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이의 신청 기간 이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요? 6월 30일까지. 맞아요. 6월 30일까지 하면 6월 29일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딱 이렇게 프랜카드에 딱 붙여놨습니다. 이제는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일 거예요. 열람기간 또는 이 신청기간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이 신청기간이라는 것은 공시일부터 며칠까지? 30일 이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한 어떤 이러한 어떤 공시가격제도란 것은, 공시가격제도란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특히 개별 공시가라든가 개별주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조세 부담과 관련이 있다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표준으로 해놓은 것은 국가가 어떤 업무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틀리죠. 다른 나라는 보통 요게 1년에 한 번씩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씩 요거 공시를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이러한 어떤 공시가격을 마쳐야만이 6월 1일 날 소유자에 한해서 7일부터 뭐가 나갑니까? 세금이 나간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월 30일까지 공시가격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 평가사님 엄청 바쁘겠죠. 1월달부터 해서 5월달까지는 내 조사 한장하러 다녀야 돼요. 이때 1월달에는 뭐를 공시합니까 하면은 기본의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월달에는 뭘 합니까 하면 표준지를 공시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이때는 뭐 한다고? 이때는 표준을 한다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몇 개월 후?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 4월 5일이죠. 4월 5일 이때 뭐 한다고? 이때는 개별 공시를 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주토, 삼주토라고 하죠. 주, 토, 삼, 주, 토라 그래요. 주택, 토지하고 3개월에 주택, 토지를 한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은 1월 2일을 만나면 2월 만나면은 항상 뭐를 공시한다고? 표를 공시한다고. 표. 4, 5일에 뭐 한다고? 항상 개를 공시한다고. 개를. 요 원리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표준지 공시가란 글자가 있고 공시는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은 표자를 받기 때문에 얘는 1월 아니면 2월이야. 표가 나오면 무조건 1월 아니면 2월. 맞나요? 근데 땅이야, 땅. 토지예요, 토지. 그렇기 때문에 몇 월? 2월 말. 표준주택가격 표자가 나왔죠. 표자가 나왔으면 얘는 1월 아니면 2월이야. 그런데 주택대 있죠. 제일 먼저야. 그렇기 때문에 1월 30일까지 공시한다 봐야 돼. 1월 30일까지 공시하기 때문에 1월 1일 날 공시해야 되고 1월 2일 날 공시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개자 나왔죠. 개자 나왔으면 몇 월? 개자 나왔으면 최소한 4월 아니면 5월이야. 땅이죠. 공시지가입니다. 토지가격. 토지이기 때문에 몇 월? 5월. 주택이기 때문에 몇 월? 4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표 나오면 몇 월? 1월 아니면 2월. 개 나오면 몇 월? 4월 아니면 5월. 주택이 앞섭니까? 토지가 앞섭니까? 주택이 앞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이거는 공시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얘 지원자예요, 지원자. 표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시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공시일이 나왔으면 누군가가 공시를 해야 돼. 공시주체가 나오는데, 공시주체에서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개만 기억하시면 돼. 개만 나왔다면 누가 한다고? 시군구. 이런 개, 시군구. 개, 시군구. 개, 시군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전부 누가? 국장. 그렇기 때문에 표, 준, 지, 공시는 누구? 국장. 개, 공시는 누구? 시군구. 표, 준, 주택, 공시는 국장. 개 넣으면 시군구. 공동 넣으니까 국장. 그래서 개자만 넣으면 누가 공시하고? 시군구가 공시하고 나머지는 국장. 됐나요? 자, 공시하기 전에는 위원회 검증 거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시군구위원회. 이거는 같이 간다 봐야 돼요. 국장은 어디로? 중앙. 시군구는 시군구. 이거는 같이 간다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 여기까지는 그냥 개, 시군구 이거 마시면 돼요. 물어보면 개, 시군구, 개, 시군구 이거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 토, 삼, 주토. 자, 그 다음 공시하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평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평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평가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 표준지, 토지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면 법인에 있는 평가사들이 들어가.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의뢰한다고?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합니다. 법인에.
원칙은 이제 2개 이상의 법인한테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1개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법인에 의뢰하고 주택은 어디로 갑니까 하면은 주택은 어디다 의뢰합니까 하면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원에 의뢰합니다. 본사가 요 대구인가 있죠. 대구인가. 예, 감정평가원에 의뢰한다 봐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토지는 어디다 의뢰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 어디다 의뢰하고 부동산원 감정평가원입니다. 평가원. 자, 그 다음 자, 내가 공동주택 가격,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을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 공시가격 때문에 내가 세금을 물게 생겼어. 그래서 이의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의 신청할 때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불만 있는 자 아무나 가시면 돼.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공시주체한테 가야 됩니다. 공시주체한테.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표준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표준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토장은 또 그 장국 이름이에요. 된장, 막장, 국토장 뭐 그런 게 있나? 표준지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국장.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으면 누구한테? 시군구. 표준주택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 국장. 개별주택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 공동주택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한테? 국장. 아시겠죠? 불만이 있으면 항상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공시 한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30일까지. 그죠? 이 신청, 이 공시일부터 해서 30일까지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는, 자, 공시주체 이 사람 답 달아줘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이 신청 받았죠? 회답해줘야 돼. 답신. 언제까지? 얘는 이 신청 만료일자죠. 만료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30일까지. 공시주체 이 사람은 답을 달아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신청 만료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30일까지.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요것만 하시면은 한 반 한 겁니다. 요것만 하시면 반 한 거예요. 제가 요약도 나머지 또 해줄 겁니다. 자, 박스 한번 볼까요? 403페이지. 자, 메뉴에 보니까 뭐 단원별 포인트 되어 있죠. 단원별 포인트. 메뉴에 보니까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공시에서는 시험에서 매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아니고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핵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가격 공시제도. 토지 보이세요?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일자를 매달 표준지 공시가에 표자 동그라미 치시면 1월 아니면 2월이죠. 땅이기 때문에 매달 2월 말. 됐나요? 누가 공시하는데? 국장. 개별 공시가는 공시일자 언제? 5월 31일. 누가 합니까? 시군구. 자,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이죠. 표준주택은 공시일자 언제? 표준주택은 언제? 1월 31일. 누가? 공시는 누가? 국장.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언제? 4월 30일. 맞나요? 공시는 누가? 시군구. 공동주택은 언제? 4월 30일 날. 누가? 국장. 됐나요? 고가 하시고 밑에 비주거용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거용만 하시면 돼요. 주거용하고 토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을 마칠게요. 요 정도까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공기 유형선 부서형서 있죠. 자, 교과서 페이지 한번 볼게요.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뭐 기존에 조금 빨리 오신 분들은 물론 다 외우고 있죠. 물론 다 외우고 벌써 머릿속에서 달달달 하고 있습니다. 자, 226페이지죠. 226페이지. 그 가로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영업현금흐름 수지계산돼 있죠. 영업현금흐름 계산돼 있나요? 거기 해차 보입니까? 해차 겁나죠. 회차 출제 우리 해차 보니까 겁나죠. 예? 이거 내년에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예? 공시 요겁니다. 요거 태극기가 이거 뭐라고요? 가공기 유관순이 아니고 유영순 만세가 아니고 부세영세 요거 하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 230페이지죠. 230페이지. 거기에 핵심 되어 있죠. 23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체계되어 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숙지해 오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 오늘 배웠던 거. 몇 페이지라고요? 356페이지. 356페이지. 요거 하나. 올해 37회 시험 치러 내년도 26회 갈 거죠. 가기 위해서는 요거 꼭 3개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첫 시간, 첫 수업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 시험 치기 때문에 요 3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놓으시면 조금 편합니다. 됐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만날 때는 머릿속에 요 3개를 딱 넣고 만납시다. 그럼 나머지는 놓으셔도 돼요. 다른 공부 안 해도 돼요. 다른 공부할 필요 전혀 없다. 요 3개만.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우리 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신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1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